어떻게 진짜 이상하죠.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바보라서 그래. 아, 제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리뷰를 잠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형은 일단 우리가 벡터라는 것과 벡터라는 것을 모아놓은 공간, 벡터 공간, 그리고 벡터 공간에서 벡터 다른 벡터 공간, 뭐 같은 벡터 공간도 되고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어떤 사상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질을 배우는 것인데 그렇게 알려면 우리가 벡터 공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벡터 공간이란 어떤 벡터가 여기 있는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이 어떤 특정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벡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스칼라라는 게 있다고 했죠. 우리는 지금 스칼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스칼라에 대한 정의는 많이 했지만 스칼라라는 것은 그냥 실수다. 실수를 스칼라라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일 여기서 원소 V1과 V2가 주어지면 AV1 더하기 BV2가 역시 거시팝에 들어가는 이걸 만족하면 벡터 공간이다. 그리고 V1에 대해서 마이너스 V1이 존재해서 얘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이게 뭐라고 했죠? The system에 대한 벡터의 연산에 대한 여권. 그렇죠. 그리고 0도 들어가야 된다고. 0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먼저 존재해야 되죠, 그죠? 여권에 대해서 항도원에 대해서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것에 한 배를 한 것이 무엇이냐? 실수배. 너는 그 자신과 같다. 그거 해야 되겠죠. 그래야 스칼라 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벡터 공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떤 맵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것은 함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닌 공간에서 공간으로 가는 걸 보통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혹은 맵이라고 해요. 사상은 제가 한자로 못 쓴데 백길사의 그림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어떻게 투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와닿죠, 그죠? 함수라는 건 수에 관한 거고 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맵이라고 해요. 매핑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매핑이 이제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것이 일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맵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맵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좀 좋은 맵을 가지려고 해요.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들을 그대로 잘 유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맵은 그냥이 아니라 AV1 더하기 BV2는 A의 V1 더하기 B의 V2로 잘 유지되는 거예요.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 V1이 있고 여기 V2가 있다고 하면요. L에 의해서 얘는 이런 것으로 가겠죠. LV1. 그렇죠? V2는 LV2로 갈 거고. 그리고 선형사상은 이 0벡터는 0벡터로
보내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스칼라 배는 AV와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잖아. AV 해준 거. 그럼 얘는 뭐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느냐? 얘의 AB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A의 LV. 그럼 얘도 마찬가지 되고, 그죠? 그러면 얘 두 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벡터들을 이런 벡터들은 여전히 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게 이제 선형사상의 성질이고, 우리는 사상 중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까지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 그럼 두 번째, 이 수의 세계로 가지고 오려면 이런 대상들이 전부 수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함수는 아닐 테고 뭔가 특정한 수로 돼야 되는데 그게 수의 순서상으로 고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있으니까 Rn에서 Rm, 즉 수의 n개의 순서상에서 m개의 B 이런 순서상으로 가지는 것을 보면 아 이게 벡터의 성질을 만족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 순서상이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순서 A1에서 순서 이걸 순서상이라고 그럽니다. 순서상. 열이라고 아니에요. 영어로는 order the pair예요. 그러니까 두 개 더 있는 것도 페어고 세 개 있는 것도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걸 다 페어라고 그래요. 쌍 그럼 두 개가 생각나. 세 쌍, 네 쌍 이런 말도 생각하잖아요. 흔히 두 개로 하면 이제 XY 좌표 평면에 이 좌표 두 개. XY 좌표 이게 순서상. 네, 세 개 있으면 세 순서상인데 세는 빼고 그래서 이제 차원하고 네 이제 순서상. 차원적인 생각으로 예. 생각됩니까? 예. 사실 여기 오더 세 개면 어떤 책에는 오더 트리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순서상 이것들이 이제 순서를 가져야 서로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에서 보면 얘가 벡터 공간의 성질을 만족한다. 얘도 벡터 공간의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로 보내는 어떤 좋은 맵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행렬을 이용하면 보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밑으로 쓰면 B1, BM은 A1, AN개에서 여기에 M11부터 M1N, M, M, N 이렇게 하면 얘가 이 행렬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어떤 선형 사상이다. 얘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미 좋은 예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선형 행렬은 우리가 어디서 나타났댔죠? 기원은 연립방정식의 꼴을 보면 연립방정식의 꼴에 수만 드러내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다 그랬죠. 사실 연립방정식 이 모양 자체가 연립방정식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쓰면 그걸 기호를 생략하면 플러스하고 곱의 기호를 빼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미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벡터 공간과 선형사상의 좋은 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벡터란 무엇인가, 선형공간, 선형사상이란 무엇인가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여기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벡터 공간이 추상적으로 주어지면 우리의 숫자의 세계로 다 대응시켜서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데 이 추상적인 세계를 좋은 도구로 다 바꿀 수 있느냐는 게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한 게 뭐냐? 아, 이게 n차원 공간이면, 공간 차원은 안 바뀌는데 n차원 공간이면 Rn에 대응시킬 수가 있다. m차원 공간이면 Rm에 대응시킬 수가 있고, 그건 정리로 나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선형 사상에 대해서는 행렬로 대응시킬 수가 있댔어요. 네.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배, 사과 이런 세상이 있는데 배 한 개, 배 두 개, 배 세 개를 1, 2, 3이라는 숫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죠, 각각에. 그러면 여기 있는 추상적인 무슨 성질들을 연구를 하려면 이쪽에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대응을 시켰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유일한가? 유일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숫자로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애플로 하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유일하지 않는데 표현의 방법은 여기서 기저라는 게 있어서, 여기 만약 n 차원이면 기저라는 게 있어서 기저 벡터 n개가 있고, 이 n개에 의해서 어떤 벡터가 표현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쪽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기저 벡터에 의해서, 만일 다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기저 벡터가 E1이 아니라 E1 프라임에 대해서 EN 프라임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같은 벡터라도 이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A1 프라임, AN 프라임이 있고, 그죠? 그러면 걔는 여기서 A1 프라임에서 AN 프라임으로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세계에서 표현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벡터인데. 진짜 추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굉장히 추상화 있고, 이쪽은 계산을 할 때 서로 다른 툴을 써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이름을 써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을 보는 다른 선형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그죠? 또 다시 다른 선형 사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로 바뀌는 게 어떤 행렬로 표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이제 B1에서 BN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종류로 나타내기 했을 때 이 둘의 차원이 같은 곳이라고 봅시다. 차원이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B1, BN으로 되고, 얘에서는 또 다른 뭐로 볼 수 있죠? B1 프라임에서 BN 프라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기저가 E1의 EI에 대해서 본 거고, 얘도 EI에 대해서 본 거고, 얘는 EI 프라임에 대해서 본 거고, 얘도 EI 프라임에 대해서 본 거고. 그럼 얘도
P로 P에서 변화가 되죠. 그러면 만일 여기 선형사상이 있다면 이 선형사상은 이 기저벡터와 이 기저벡터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했죠. 예. 선생님 왜 T라고 안 하고 L이라고 표현하세요? 어떤 사람은 L이라고 하고 T라고 하고 저는 버릇이 L이고 어떤 데는 T라고 하는 데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으로 써서 T라고 하고 뭐 각각 저는 굉장히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L은 뭐예요? T는 트랜스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L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L이다가 지난번에 T 쓰셨는데요? 바꿨을 거 쓰다가 아마 그죠? 이제 수업에 안 들어왔지만 수업 자. 안 들어왔다고? 얘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기저에 따라서 결정된 거죠. 그죠? 기저에 따르면 기저를 주면 이것을 행렬로 표시된다고 했죠. 그죠? 그 행렬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즉 여기서 일로 가는 이 선형사상 A인데 이 A는 이 기저와 이 기저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그죠? 그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기저와 얘 기저에 따른 선형사상은 무엇인가? 로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하기 힘든데 이 다이어그램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일로 가는 맵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느냐면 얘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간 맵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의 선형사상 즉 행렬은 뭐로 표시된다? 이쪽으로 가는 건 A고 또 이쪽으로 가는 건 P다. 그러면 기저 변환에 따라서 바뀌는 행렬 변환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진짜 선형사상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계산을 할 수 있는 세계로 온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있는 세계.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것은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벡터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가는데 그것이 선형 변환이다. 이것을 만족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수의 체계로 바꾸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쪽에서 봤는데 얘들의 구체적인 성질을 보려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로 생각이 힘든데 그냥 계산으로 해서 여기 계산해서 결과를 보자면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거를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면 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런 변환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변환이 있으면 응용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쓰는 게 첫 번째 쓰는 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저는 이제 기하학을 전공해서 그런데 우리 쪽에 응용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이 함수의 집합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함수도 벡터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함수도 벡터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함수의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뭐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이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있어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함수의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는 알죠? 그죠? 그러면 이 함수의 집합에서 어떤 원소 f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f 프라임을 대응해 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미분한 도함수. 그럼 이것도 함수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를 봅시다. 얘는 선형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두 함수가 있으면 두 함수의 선형 결합을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미분을 하면 뭐죠? AF 더하기 BG의 미분이고 얘는 뭐죠? AF 프라임 더하기 BG 프라임이죠. 선형사상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선형사상이다. 이 선형사상이 행렬로 과연 대응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쉬운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쉬운 문제인가 하면 F'이 했는데 이게 우연히 F 그 자신이 되는 선형 변화를 했는데 이 함수의 집합 자기 함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전체로 해서 이렇게 되는 F가 있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죠 이거 그죠? 어떤 함수의 방정식인데 미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건 미분 방정식이라 그래요. 자, 이건 책에 안 나옵니다. 책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역학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혹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뭐냐? 뭐죠? 미분해서 그 자신이 되는 거. 제일 쉬운 게 뭐죠? 제일 쉬운 거. 2의 x승이죠. 그죠? 아, 그럼 A의 F는 2의 x승. 자, 여기는 우리가 이미 예측으로 답을 다 알아요. 그럼 두 번째 좀 복잡한 미분 방정식. 미분을 했더니 F의 AB가 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 함수도 있어요. 자, 이 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다음 달에 배울 고유값, 고유치 이런 문제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얘 미분은 뭐죠? AX. A의 2의 AX죠? 기억나세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2의 AX승 미분은 일단 얘 자기 자신 나오죠? 그 다음 얘가 합성이죠. AX라는 게 이걸 다시 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되죠. A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의 해는 뭐죠? F는 2의 A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에서 근데 그거밖에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한 경우밖에 없어요. 미분 방정식에는 해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미적분학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골랐는데 다른 답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관적으로는 이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미분은 뭐죠? 속도죠. 속도죠, 그죠?
속도는 우리가 어떤 속도 벡터로 나타내죠. 그러면 이 속도 벡터로 나타내는 경로는 모두 몇 개냐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경로는. 이것의 접선 방향이 미분이니까. 물론 이거는 자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분이라는 것은 지금 그 부분. 예,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접선 벡터잖아요. 예. 빠르기, 속도. 네. 이 속도를 가지는 경로는 몇 개냐는 게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거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느냐? 이 속도를 가지는 경로라는 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자동차가 이리 지나갈 때 각 점에서 속도는 뭐죠? 빠르기, 속도, 속력이 아니라 속도. 속도는 이 집에서 접선을 가지는 벡터예요. 네. 그럼 거꾸로 자 이렇게 경로를 그으면 벡터가 하나씩 유일하게 된다는 걸 알죠, 그죠? 미분을 하면 거꾸로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 벡터를 하나 긋고 이것을 벡터로 접선으로 하는 경로가 몇 개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힘듭니까? 아니요, 괜찮아. 왜 갑자기 왜?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질문이 똑같이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분은 속도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특정 그냥 접선이 하나냐 아니면 더 많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일단은 통법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답이잖아요.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F에 대해서 F'을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했죠. 그죠? F에 대해서 AF를 대응하는 것도 선형 변환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게 있느냐는 거죠. 일치하는 게. 근데 이 방정식의 의미는 근데 굉장히 쉬운 답이 여기서 우리가 꼴로 이거는 2의 AX라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죠? 됐죠? 자, 이 형태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세요. 자, 여기서는 함수의 집합이라서 F 하나만 있었죠.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Rn에서 Rn으로 갈 때는 각각의 성분들이 숫자잖아요. 더 복잡하게 숫자 대신에 함수들을 또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인가 하면 함수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순서로. 또 이쪽으로 가서 함수 두 개로 이루어진 거.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확장해 봅시다. FG에 대해서 FG 프라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프라임 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미분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성분의 함수를 미분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이게 F의 선형결합이죠. 이제는 FG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로 된다? FG의 어떤 A, B, C, D라는 것으로 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죠? 물을 수 있죠. 그럼 이 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FG에 그게 있겠느냐 찾는 거예요. 물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FG의 미분은 A, B, C, D의 FG하고 같이 되는 FG를 다 찾아라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얘 꼴이나 얘 꼴이나 꼴 자체는 같아요. 성분만 많아졌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A, B, C, D를 행렬 A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예측을 얘하고 똑같이 해서 FG의 답이 뭐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네. 이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수가 뭐죠? 행렬이죠, 행렬. 그럼 얘는 x가 아니겠죠, x가. 어떤 벡터겠죠. 그러면 벡터 xy겠죠, x하고 y. 변수가. 뭔가. 아니면 벡터라고 봅시다. 그죠? 큰 벡터라고 봅시다. 이렇게. A, 숫자 대신에 두 개의 성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만 계산을 잘 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의 의미가 뭐냐? 과연 얘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뭔가 x 이렇게 벡터가 이쪽으로 오는데 x 승분마다 다 x를 곱하는 걸로 얘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얘는 행렬인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 자, 떠서 잠깐 좀 쓰고요. 필기 좀 하고. 여기 뭐 하나 더 붙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얘 전체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얘 전체만. 그럼 얘 전체가 뭐냐 하면 2의 x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무한합으로 주는 겁니다. 무한합.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의 2 팩토리얼 x 3 팩토리얼 이런 무한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그럼 2의 AX는 뭐죠? 1 더하기 AX 더하기 2 팩토리얼에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줘요. AX제곱 무한하고 그렇죠? 지워도 됩니까? 네. 그러면 얘는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똑같이 이렇게 무한합으로 써보자는 거죠.
1 더하기 ax 더하기 2 팩토리얼에 a의 x의 제곱 더하기. 자, 행렬은 덧셈이 되죠. 행렬끼리 더할 수 있잖아요. 행렬은 곱셈도 되죠. 그럼 이 셈은 잘 정의가 되죠. 행렬로요? 그렇죠. 행렬의 셈이, 행렬은 덧셈 곱셈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얘 자체로 우리가 이때까지 의미를 몰랐잖아요. 얘가 이 의미라는 뜻이죠. 이 의미라는 뜻. 요 의미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모양이 같으니까 이게 아마 답이 될 거다. 그러면 그러면 얘의 과연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떤 지수의 무한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지수의 무한합 대신에 행렬의 무한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으로 눈치를 채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럼 얘의 곱을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제 3성, 4성. 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처음 선형 연립방정, 1차 연립방정을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한 것? 어떤 행렬의 모양이 있을 때 간단하게 풀린다고 했죠? 행렬이 어떤 모양일 때? 대각선일 때, 그죠? 대각선일 때 가장 쉽죠? 근데 여기서도 볼 때 행렬이 만약 이게 대각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A 대각선이니까 다 없고 이렇게만 돼 있죠, 그죠? A 제곱은 뭘까요? 나머지는 다 없죠, 그죠? 얘는 이렇죠, 그죠? 그럼 얘들 셈도 굉장히 쉽죠. 얘들 합은 뭐죠? 그냥 얘 이렇게 더하는 거죠. 단지, 그죠? 그러면 쭉 더하면 만약 대각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얘가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x가 있으니까 ax의 제곱에 2 팩토리얼 더하기 이래 나가고 얘는 0 되고 얘도 1 더하기 d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dx의 제곱 이렇게 나가겠죠. 자, 지금 놓치셨으니까 이거 2x2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쭉 2x2인데 2x2. 그렇죠. 여기 제로 여기 제로고 여기들만 남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뭐가 있었죠? x가 있었죠. x에 2 팩토리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x가 있고 여기는 2 팩토리얼 ax 제곱 dx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쭉 더하면 얘들 승부만 남잖아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보면 이것의 정의에서 얘는 2의 ax고 2의 dx가 되죠. 어디 바꿔서 바로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A가 만일 대각화되어 있는 행렬이면 계산이 그냥 성분끼리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신 겁니다. 왜냐? 아까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잠깐 뭔가 하면 우리가 두 벡터를 했을 때 이게 성분으로 표시하고 기제가 달라지면 다시 다른 성분으로 한댔죠. 그러면 여기 있는 행렬이 있으면 여기는 다른 행렬로 바뀐다고 그랬죠. 기저 변환에 의해서.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은 어떤 기제에 대해서 이 행렬이 대각화돼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기저 변환을 해서. 기저 변환을 해서. 저게 대각화되면. 그렇죠. 대각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저 변환을 시켜서 대각화된 곳에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대각화 시켜주는 기저를 찾는 게 첫 번째 미션이 되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기저 변환을 해서 행렬을 대각화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대각화하는 것도 똑같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엄청 멀리 왔네요. 엄청 물려왔죠. 거의 다 온 겁니다. 서영대수는 이게 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면. 그리고 이건 공학에 다 절대적으로 응용이 돼요. 네. 연립 방정식도 대각화로 풀었는데 네.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도 대각화로 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서 그 PA, P 인버스로 가잖아요. 예. 선생님. 근데 왼쪽에서 기저 변환하는 행렬하고 예. 오른쪽에서 기저 변환하는 두 행렬이 같은가? 같아져야죠. 있는데 같아져야죠. 그게 잘 이해가 왜 같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기저 변환 행렬이 있고 기저를 변환해주고 네. 또 이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에 또 기저를 변환해주는데 네. 이렇게 변환해주는 행렬하고 이쪽에서 변환해주는 행렬이 같은 게 알뜰말뜰해서 잘. 그 위에 왼쪽 오른쪽 행렬의 기저하고 밑에 이 두 개의 그 기저가 같다고 보는 거죠. 같은 기저라고 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으로 갈 때에서 보는 거예요. 예, 같은 공간이기 예. 때문에 예. P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 개는 기저가 같은 기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안 걸 쓰죠. 써야 그런 되는 경우는. 예, 그런 경우는 안 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찾느냐. 기저 얘를 대각화시켜주는 이 기저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지금 이거 진짜 이해 다 하셨으면 서영대수의 대학교 서영대수의 가장 중요한 걸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잘 안 배웁니다. 더 가면 아주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물리적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크게 사용되지도 않아요. 비스무리하게만 따라왔어요. 지금, 와서 설명해보라 못해요. 지금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네. 저 엑스플로넨셜 네. 저게 계제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풀으려고 보니까 이게 대각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행렬의 대각화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행렬의 대각화는 연립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유용하다. 유용한 거죠. 그런 개념만 지금 따라.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예. 푸는 행렬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행렬로 표현하고 그런 걸로 행렬 표현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행렬이 그냥 낯설어서 낯설죠. 이제 네. 표현하는 게 좀 쏙 쭉쭉 돌지만. 그럼 어쨌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뭐 이해 합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네. 네. 아,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갔나요? 너무 시간이